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8강 부숫자를 보겠습니다.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예. 옷감 등으로 허리를 두른 물건. 예. 묶는 물건의 끈이고 아래는 수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묶은 헝겊의 띠에서 나온 글자 띠대. 우리 혁대 같죠? 다음은 수건근과 읍설막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천막, 장막의 뜻이 된 장막장, 장막막. 예. 입성 발음 중국어로 무로 발음되죠. 예. 다음은 오른쪽 두루잡과 토산을 뜻하는 언덕퇴로 구성된 회의자로 군사들이 모인 데서 스승 또 우두머리의 뜻을 가지게 됐다. 군사할 때 쓴다 했죠. 원래 군대를 통솔하는 군의 통수권자 군사. 그래서 스승사의 뜻이 된 글자. 다음은 오히려 상과 밑에 수건건으로 이루어져서 본 뜻은 깃발인데 이게 나중에 항상 보통에서 가차되어 떳떳할 상이 된 글자죠. 다음은 원래 깔개 모양의 자리석인데 깔개 모양인데 나중에 집음이 들어가고 글자가 변형된 자리석자가 되죠. 다음은 앞에 언덕무더기, 옆에 수건건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무리를 통솔함을 뜻한 데서 거느릴 솔, 또 장수란 의미도 갖게 된 거죠. 거느릴 솔, 장수수. 다음은 수건건 위에 깃발이 달려 있어서 수건건으로,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깃발의 형상으로 시장을 가리키죠. 멀리서 깃발을 보고 저기 시장이다. 시장시. 그다음 수건건과 긴장, 수건을 길게 펼친 것에서 장막장, 장막장이 됐죠. 다음은 원래 제사 지낼 채의 본래자인데 종묘의 제사 지내는 이 시기에서 나무로 만든 제단을 본뜬 자에서 제상제자가 됐다. 제사 지내는 임금이니까 최고의 높은 사람이니까 임금제, 황제할 때 쓰이죠. 다음 밑에 뭡니까? 해질패자와 수건건으로 구성된 형성자. 해질패에서 음을 빌린 화폐패. 화폐패는 이게 뭡니까? 옛날에는 명주가 화폐로 쓰여서 화폐패가 된 거죠. 수건이 명주에로서 화폐로도 쓰였다. 그 다음 수건근과 위에는 뭡니까? 아비부의 형상이죠. 그래서 배를 펼치다. 배포, 펼포의 뜻이 된 글자. 배포, 펼포. 다음은 수건근과 가득할 복으로 구성되어서 면직물의 폭이 가득함을 나타내는 것은 폭이 됐죠. 폭. 면직물의 단위를 한 폭, 두 폭 이렇게 세죠. 그 다음 수건근과 위에 바늘 실이 교차한 모습 효로 구성되어서 바느질로 수 놓는 것인데 여기서 바라다의 뜻이 된 바랄희. 다음은 방패관의 모양을 본뜬 자죠. 원래는 뭡니까? 방패관은 부수죠. 공격 방어 겸용인데 나중에 방패의 뜻으로 쓰이게 된 방패관. 그다음 줄기관은 방패관과 해가 뜰 때 햇빛이 빛나는 모양 간으로 구성된 형성자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밑에가 나무목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방패관이 나무목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줄기 간자가 됐죠. 우물난간 간자에서 나무목이 방패관으로 바뀌어서 줄기간의 뜻이 된 겁니다. 다음은 깍골무늬 자연을 보면 벼화 밑에 사람인이죠. 그래서 사람인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가 됩니다. 그래서 벼화가
벼화와 소리를 나타낸 밑에 일천천, 일천천, 사람이 일천천으로 구성된 형석자죠. 그래서 곡식이 무르익는 모습. 원래 사람인에서 나중에 일천천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해를 가리킨다. 곡식이 있는 모양을 보고 해년을 가리켰다. 다음은 여덟팔과 어조사 우로 구성돼서 호흡이 지나가면서 분산된다. 그래서 평평할 평자가 된 거죠. 평평할 평. 다행행자는 수갑에 차여 있는 죄수가 수갑에 차여 있는 모습인데 이 수갑에서 풀려나면 다행이다 해서 다행행자가 된 거죠. 띠, 대, 장막, 막, 서승사, 떳떳할 상, 일직상, 자리석, 거느릴 솔, 장수수, 시장시, 장막장, 임금제, 화폐패, 별포, 폭폭, 발알희, 방패간, 줄기간, 해년, 평평할 평, 다행행. 그렇죠? 자, 오늘 수업 내용 볼까요? 작을요. 작을요는 실사에서 윗대 아래 작을 소가 없는 작은 실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약하다, 취약하다는 뜻이 되었다. 작을요. 재밌는 것은 작을 요자 옆에 힘력이 들어가면 뭡니까? 힘이 작죠. 그래서 어릴 유자가 되죠. 유치원 할 때 어릴 유. 자, 몇 기, 기미, 기는 작을 요가 둘이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뭡니까? 수자리 숫자죠. 변방을 지키는 아주 영향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기미미 몇 기가 된 글자입니다. 변방을 지키는 아주 힘이 약한 데서 나온 글자 몇 기, 기미기. 이거는 작을요의 힘을 보탠 힘이 작은 어린이를 뜻한다. 약하다, 어릴 유. 극할유는 작을요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작은 산이죠. 작은 산. 산인데 작을 요자가 두 개 들어서 작은 산. 작은 산에 곧 산에 음미한 곳이죠. 그래서 어둡다, 극하다의 뜻이 된 글자 극할유가 되겠습니다. 몇 기, 기미기, 어릴 유, 극할유. 극할유는 작을 요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다음 집엄부수입니다. 집엄. 집엄과 집면과의 차이는 집면은 완벽한 집이라면 집엄은 옆이 터졌죠. 언덕이나 바위를 지붕 삼아 지은 바위집 또는 높은 집의 모양을 본 자로 건물, 장소 등과 관련된 뜻을 지니고 있다 했죠. 편안할 강. 편안할 강자는 원래 앞에 쌀미가 들어가는 쌀기어 강자의 본래자입니다. 이것이 가차되어 가지고 편안하다 이 뜻이 된 거죠. 편안할 강. 다음은 천간경 혹은 별경이죠. 가벌병정 무기경 할 때 경자죠. 이 갑골문과 건문의 자행을 보면은 양쪽에 줄을 달아 흔들어 사용하는 악기죠, 악기. 현재도 중국에는 발랑고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거와 무척 유사합니다. 나중에 일곱 번째의 천간으로 천간경이 됐죠. 천간경.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천간경. 천간경자는 원래 악기 모양이다. 다음 곶집고. 곶집고는 집엄 밑에 술에 그가 들어갔죠. 뭐를 보관합니까? 병기를 보관하던 장소죠. 무기고죠. 무기고. 여기서 나중에 곶집이라는 창고의 뜻이 된 거죠. 창고고 곶집고. 넓을 광은 누를 황해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자, 형성자는 음을 빌리는 건데 광과 황 동그란 종성 이응 받침이 같아서 형성자로도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형성자에서 기역과 혅이 통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속의 비밀 찾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넓을 광은 누를 황해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넓은 집이죠. 그래서 넓을 광이 된 겁니다. 다음은 법도도 제일 탁, 그렇죠? 법도도는 여러 서에 생략된 자, 여기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길고 짧은 표준을 청량하다. 또 오는 손이니까 손의 모양으로 청량하다 해서 법도도 혈일탁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 행랑랑자는 어질량에서 음을 빌렸다. 종성맞음 동그라미죠. 행랑랑은 어질량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본뜻은 대청주의의 집인데 이게 바로 사랑채가 된 겁니다. 행랑 사랑채. 행랑랑. 편안할 강, 별경, 천강경, 곶집고, 창고고, 넓을 광, 법도도, 혈일탁, 행랑랑. 그렇죠? 다음 볼까요? 지범으로 구성된 부수자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청렴할렴은 겸할겸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미음받침이죠. 청렴할렴은 겸할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지만은 집안에서 겸할겸은 뭡니까? 혼자서 두 가지를 겸한 거죠. 두 가지를 겸하면 뭡니까? 아주 청렴한 거죠. 그래서 청렴할렴이 됩니다. 재밌는 글자죠.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사당묘는 아침조. 사당이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곳이죠. 종묘죠. 그런데 왜 아침조가 들어갔느냐? 아침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그렇지만은 사당은 제사를 아침에 지내죠. 아침에. 우리 보통 일반 제사는 밤에 지내는데 사당은 낮에 지내죠. 낮에. 사당묘는 아침조, 묘조, 오오, 요오 같이 음이 발음나죠. 형성자입니다. 그러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곶집부는 줄부. 곶집부는 집음이니까 터진 집이죠. 줄부에서 음을 빌렸다. 곶집고는 줄부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원래는 뭡니까? 문서를 보관하거나 재물을 보관하던 곳인데 나중에 이게 곶집이 된 뜻으로 행정구역의 관청, 부서, 관청이나 행정구의 명칭으로 쓰이게 됐다. 곶집부, 곶집고는 줄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곶집고가 아니고 곶집부입니다. 오타입니다. 곶집부. 줄부에서 음을 빌렸으니까 곶집부는 줄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그 다음 상상은 조각 널장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죠. 앉거나 눕는 기구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밥상의 뜻으로 밥상이나 책상의 뜻으로 가차되었습니다. 상상, 책상상은 조각 널장에서 음을 빌렸다. 어떻게 조각 널장이냐? 이게 집음자가 소전에 보면 조각 널장의 변형이죠. 그래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다음 차례에서는 나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나여. 음 밑에 이 나여는 뭡니까? 물건을 당겨서 펴는 현상이 나로 형성된 글자로 동서로 난 뭡니까? 담장인데 이것이 차례라는 뜻으로 가차된 것입니다. 차례에서는 나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 다음에 여러서는 원래는 뭡니까? 건문의 자형은 돌석 밑에 불화죠. 돌을 달고 삼는 모양이죠. 뒤에 이 지범이 들어가고 지범이 굴바위 음자가 지범으로 바뀌고 글자도 또 입구가 달감으로 바뀌고 이렇게 위가 변형돼 가지고 알 수 없는 뜻으로 글자로 바뀌었고 여기서 무리, 거의, 서자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된 글자입니다. 열어서, 거의서. 떳떳할 용. 소전의 자형은 뭡니까? 천강경과 밑에 쓸 용으로 이루어진 회의자죠. 절구공리를 들어 올리다는 뜻에서 일정하고 변하지 않다. 절구공리를 똑바로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다 해서 떳떳할 용자가 된 글자입니다. 재밌는 글자죠. 떳떳할 용. 청렴할 렴, 사당묘, 곶집고, 곶집부,
오타입니다. 곶집부는 줄부에서 음을 빌린 형자니까 곶집부, 상상, 책상상, 차례서, 열어서. 예. 자, 오늘 배운 내용 볼까요? 뭡니까? 작을 요가 두 개고 수자리 숫자가 들어갔죠. 예. 변방을 지키는 아주 미약한 사람에서 뭡니까? 몇 기, 기미, 기의 뜻이 된 거죠. 다음은 작을 요와 힘력으로 구성된 회의자로 힘이 작으니까 어릴 유자가 된 거죠. 다음은 산 안에 작을 요자가 두 개 있어서 아주 산의 은미한 곳, 어둡다, 거하다의 뜻이 된 것에서 나온 글자 거할 유. 다음은 묘화가 들어가는 쌀겨강의 본래자로 원래 뜻은 쌀겨인데 이게 편안하다의 뜻으로 가차된 자죠. 편안할 강. 그다음 천간경은 중국의 발랑고와 비슷한 악기라 했죠. 악기에서 7번째 천간경이 된 글자죠. 천간경. 그다음 곶집고는 집엄 밑에 수레거가 들어가서 병거를 보관하던 무기고에서 곶집이란 뜻이 된 글자죠. 그다음 넓을 광은 누를 황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로 아주 집안이 넓은 곳을 가지고 광장할 때도 쓰게 됐죠. 넓다의 뜻이 된 넓을 광. 그다음 법도도는 밑에 소의 모양이 있어 제일도, 법도도, 또 그러니까 헤아릴 탁자가 된 거죠. 법도도. 원래 또우와 여러서의 생략자로 구성된 형성자죠. 그다음 행랑랑 집음과 어질양을 더한 글자로 대청의 주의 집인데 이게 사랑채의 뜻이 된 거죠. 사랑채 행랑랑. 청렴할렴은 집음 안에 겸할겸, 일을 겸하다, 겸무하다 해서 청렴하다의 뜻이 된 거죠. 사당묘는 아침조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로 아침에 제사를 지는 종묘를 뜻하는 거죠. 사당묘. 그 다음 곶집부는 줄부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원래는 관청, 행정구역의 명칭을 갖게 된 거죠. 관청부, 곶집부. 그 다음 상상은 여기 앞에가 조각 널장으로 구성된 형수자죠. 조각 널장에서 음을 빌리는데 책상상, 상상, 밥상을 뜻하죠. 상은. 그 다음 차례서는 집음과 나여로 구성되어서 나여는 뭡니까? 물건을 밀거나 당겨서 펴는 일을 하는 나여자로 구성돼서 순서, 차례를 뜻한다. 그래서 차례서가 된 글자죠. 그 다음에 여러서, 거의서는 원래는 돌석과 불화로 가서 삶는 모양인데 나중에 글자가 변해서 거의, 여러의 뜻이 된 글자다. 그 다음에 떳떳할 용자는 천관경과 쓸용으로 이루어진 회의자로 절구공의를 들어 올리다. 절구공의는 일정하게 올려져야 된다. 그래서 떳떳할 용이 된 거죠. 몇기, 어릴유, 거갈유, 편안할 강, 별경, 곶집고, 넓을 광, 법도도, 헤아릴 탁, 행랑랑, 겸할겸, 사당묘, 곶집부, 관청부, 상상, 책상상, 차례서, 여러서, 거의서, 떳떳할 용.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